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치마 이용 지역 예측 기술로 발표하게 된 강원대학교 이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 같은데 낯선 주제를 가지고 와서 김표 선생님이 좀더 준비를 해주세요. 도로공사에서도 요즘은 싱크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이제 도시 측면에서도 도시마다 싱크홀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사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서 예측을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싱크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레이더 위성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여태까지는 싱크홀을 관측을 할 때 실제 물리적인 특성으로 GNSS나 GPR이나 어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점 데이터,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심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걸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그 방법의 장점이란 거는 굉장히 정확하고 절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계속 사람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런 한정된 지점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용이 되는 게 사 기반의 이제 원격 탐사 방법으로 관측을 하는 건데요. 사 시스템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드리는 거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순서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 시스템이 뭐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가시감사를 사용한 사진 같은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 시스템은 이제 레이더 신호를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 신호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게 되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강도 신호와 거리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값을 측정을 할 때 있어서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주간과 야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고, 기상 변화에 상관없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 신호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거나 관측을 하는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크게 강도 신호와 페이즈, 거리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보통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졸루션이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이제 레졸루션 공간 해상도라고 말하는 건 영상 하나의 이제 픽셀의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인싸기법이란 거는 그 영상 두 개 간의 거리의 차, 페이즈의 차이가 얼마냐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 날, 첫 번째 날에 측정한 거리의 값과 두 번째 날에 측정한 거리의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표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간 해상도와는 별도로 지표면의 미세한 높이 변화, 이제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수준의 그 변화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량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싸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법
기법적인 얘기기는 하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PS와 DS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PS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해상도가 무료 해상도가 30m 바이 30m인데 그 중에서 하나 큰 첨탑이 있었다면 그 첨탑에서 반사하는 고정된 신호, 건물이나 그런 도심지에서 고정된 물체에서 반사하는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 이제 PS라고 하고요. 나대지나 제 생각에 이제 도로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될 것 같은데, 나대지 같이 그냥 평야에서는 어떠한 특정 고정 산란체가 없기 때문에 분산 산란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DS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PS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농업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DS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싸 기법이 그렇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디인싸라고 해서 디인싸는 이제 두 가지의 영상을 가지고 얼마만큼 거리의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PS, DS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랑 나대지에서 얼마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경을 분석을 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라는 거는 이제 좌우 방향, 동서 방향의 변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스키사 아이콥스라는 기술이 또 있는데요. 이제 스키사는 외국에서 개발을 한 거고, 아이콥스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의 이제 공통점은 PS와 DS를 혼용해서 같이 합쳐서 나대지 쪽과 도심 지역을 둘 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PS와 DS를 동시에 통합을 시켜서 도심 지역과 나대지 지역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 PS와 DS의 점을 인공지능 AI 기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좋은 산란체를 뽑아내느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산란체를 뽑아내고 그걸 최적화를 통해서 시간대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표가 변화가 됐느냐, 이런 분석 기법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의 이제 장점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산란체의 신호를 선택하기 때문에 신호의 잡음에 좀 더 강해서 신호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 해상도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 중에 이제 기술을 비교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아이콥스가 사실 가장 높게 나오는 걸 많은 논문 결과로 확인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좀 복잡성과 정밀도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프로세싱 타임을 많이 가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위치와 어떤 케이스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기법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경우는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이제 지표가 변이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 2017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표 변이가 0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초록 색깔로. 근데 이제 2017년 지진이 발생한 이후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서 얼마만큼 17년부터 19년까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두 장의 사진의 오차라고, 그러니까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에요. 만약에 1월 1일의 영상을 무조건 그 날의 값을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 줄라이 데이트가 0값이 되고, 그때부터 얼마만큼 변했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8월은 얼마만큼 변했고 9월은 얼마만큼 변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지표 변화나 어떤 집안 침하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후의 집안 안정성을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건설지의 주변 지역의 영향 같은 거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광산 지역에서 이제 채굴에 의한 변화 같은 걸 관측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이제 활용되는 부분은 사실 재해 감시 쪽인데, 지진, 화산, 산사태 같은 아니면 뭐 해안가 변은 이런 것들도 많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더워져서 글로벌 워밍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비가의 움직임 같은 것도 쌀을 이용해서 많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이제 기술을 자랑하려고 한 페이지 좀 넣어봤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반 침하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케이스들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다가 한번 그 수도관을 파열시켜서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는 바람에 지반 침하가 발생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건물이 이제 금 같은 게 많이 크랙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분석을 했던 건데요. 문제는 여기가 매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매립지도 계속 그 집안에 안밀 침하가 있어서 침하가 있는 와중에 또 공사로 인한 침하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쌀 위성 영상으로 인사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 기간이 이제 공사 이전에 지표 변이를 보여주고, 두 번째 영상이 공사 중에 나타난 지표 변이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이 공사 이후에 이제 지표 변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상이 꼬인 것 같은데, 이후에 다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전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 영상은 한전 공사 이전의 지표 변이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영상으로 확실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 지역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지반 침하가 공사 이전이고 일정한 지반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 아래 이제 중간 도로 부분은 두 번째 장에서 그 앞장에서 보면 변화가 없던 상태였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중간 지점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도로였는데요. 도로 지역에 공사로 인한 지하수 펌핑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크게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으로 넓은 범위, 광역 범위를 한 장의 영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쌀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레이더의 또 장점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밀리미터 단위 오차 범위를 가지고 이제 밀리미터, 센티미터 단위에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지표번이 측정이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포인트 데이터로 각각 찍어보면 뒤쪽에서 나오는데, 앞쪽은 이제 프로파일로 이제 이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도로 부분을 좀 쭉 긁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맨 끝쪽에 세로 도로를 분석한 건데요. 윗부분하고 중간 부분 지역에 지반 침하가 확 일어나서 10cm 정도, 최대 10cm 정도까지 지반 침하가 발생을 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제 CD 거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 5cm 정도 나타났고요. 실제로 중간에 가장 크게 났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4cm, 한 2-3cm 정도 확 파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반 침하가 발생했는지 거리상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쭉 거리에 따라서 변이량을 분석을 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시간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에서
한 지역, 한 포인트에 대해서 시간 데이터로 분석을 한 건데요. 앞에 공사 이전의 침하량을 보면 실제로 집안 침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부분인데 그쪽 공사 이유를 보면 발집구 위쪽에서 공사 이전까지도 거의 집안 침하가 발생하지 않다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 침하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못 넣었는데 위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연 침하량 플러스 공사 영향 침하량까지 같이 돼서 좀 공사에 의해서 가속화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립지에 의해서 자연 침하도 발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했던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집안 침하를 계속 집안 침하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천 청라지구 지금 지하철을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멈춘 구간인데 여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수도관을 크랙해서 지하수 펌핑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래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집안 침하가 발생을 해서 그 집안 침하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분석을 했던 연구였는데요. 이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건물을 짓고 있고 저 위쪽 상단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제 2015년부터 분석을 한 결과 집안 침하가 공사 이후까지도 없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 보시면 이전에 보시면 2022년에 이제 여기 그 센터가 공사가 됐었는데 위쪽에 지하철 공사가 2024년에 지하수 유출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 공사 완료까지도 집안 침하는 발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하수가 펌핑이 되면서부터 집안 영향성 때문에 집안 침하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분석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이렇게 이 부분도 이제 저희 포인트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집안 침하가 어떤 구간이 이제 공사 이후에도 집안 침하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가 위에 지하철 공사 이후에 지하수 유출이 되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건 조금 이전에 이제 연구했던 다른 지역이기는 한데요. 서울시 이제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도 집안 침하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제 부착했던 부분이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김포, 신천, 행진, 한화 쪽으로 집안 침하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이후나 아니면 또 연약 지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인사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느냐, 오차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집안 침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느냐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떤 이런 한계점보다 더 좀 고도의 예측도를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인사 데이터 결과, 인사 기법을 이용해서 지표 변이를 분석한 결과와 그 지역의 GIS 데이터들을 가지고 AI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서 어떤 예측도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도로 분야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뭐 여러 가지 지진에는 그러니까 산사태 지역에 저희가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팩터들을 가지고 토
토지의 어떤 랜드 유즈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 토지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팩트들을, 여러 가지 GIS 팩트들을 넣어서 그 지역에 일어날 확률 가능성을 지도를 만들어서 분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이제 도심 지역에는 저희가 활용을 안 해봤지만 산사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라는 것들을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논문 결과를 몇 가지 이렇게 SCI로 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도로에 대한 싱크홀도 하나의 어떤 지반침하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에 따라서 영상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긴 하고 방법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반침하를 가지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얘기는 저희 중요한 얘기는 거의 끝나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그냥 인공적이나 인위적이냐에 상관없이 이러한 지반침하 현상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광역적으로 좀 넓은 지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준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